자,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등 이 각종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치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아, 원장님,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루푸스라는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루푸스 한방치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방치료 루푸스 단백뇨가 호전되신 실제 치료 사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루푸스라는 병명, 조금은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병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루푸스라는 병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정확한 병명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줄여서 루푸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보통 10대에서 20대에서 40대까지 가임기 연령의 여성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그러면 좀 말이 어려워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 몸의 면역 체계에 전신에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내 몸에서 다양한 부위로 다양한 조직으로 나타나는데 피부나 신경, 혈관, 신장, 폐 이렇게 내부 장기까지 전신으로 다양하게 염증성 반응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염증성 질환인데 네. 이게 면역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가 면역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루푸스의 발병 부위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장님께서 그동안 루푸스 진료를 좀 오랜 시간 동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루푸스 증상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나타난다면, 루푸스라는 병은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그 과정이 참 간단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진단도 좀 복잡하고요. 치료 과정 역시 간단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루푸스 별명이 천의 얼굴을 가진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개의 얼굴을 가졌다. 증상이 1000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양하게. 그래서 아주 복잡한 병이다. 다양하게 여러 부위로 나타날 수 있는 병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루푸스가 있는 여성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사람마다 조금씩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방의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들 의견도 들어보면은요, 네. 류마티스 클리닉에서 제일 증상이 복잡하고 어렵고 진단 치료가 복잡한 분들이 루푸스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루푸스가 복잡한 병이고 진단과 치료가 양방에서도 간단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정확한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것이 바로 루푸스라는 병인데 네네. 이것은 결국 루푸스라는 병이 치료가 그리 쉽지는 않는 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루푸스 역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면서 평생 관리를 잘 하면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과연 그럴까? 어떨까요, 원장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현대학에서 루푸스 역시 낫지 않는 병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장 쪽으로 특히 루푸스가 나타나면요, 나을 수 없다고 전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신장 쪽에 루푸스가 침범된 여성분들요. 그래서 루푸스 여성분들이 평생 약을 잘 복용하면서 지내야 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은 루푸스 여성분들은 당연히 자신의 루푸스라는 병을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걸 생각하고 약만 복용하면서 하루하루 지내신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과 이 루푸스 여성분들을 좀 비교해 보자면 결국은 이제 약을 복용하면서 평생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결국 루푸스 여성분들도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과 좀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도 양약만 그냥 복용하면서 관리만 하면서 지내시고 네. 근본적인 치료, 그러니까 치유의 상태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신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루푸스의 경우도 여성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만 복용하면서 근본적인 치유 상태에 이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병에 순응을 하면서 루푸스란 병은 낫지 않는다는 전제를 그냥 인정해버리고 병을 이기기 위한 노력이나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그냥 지내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약만 복용하면서. 네네. 이것은 루푸스를 극복하겠다는 목표가 설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루푸스가 나올 수 없는 병이라는 전제가 깔리다 보니까 루푸스는 치료할 수 없다는 생각이 기본 생각으로 깔리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약만 복용하면서 그냥 지내거나 노력을 낫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임상적 관해 상태, 완치 상태에 이르는 노력을 잘 안 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쩌면 포기하는 여성분들도 많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네요. 예.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 실제로 루푸스가 낫는 분들이 좀 드문 편인가요, 원장님? 네,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많이 질문을 주시거든요. 네네. 저한테도 루푸스 여성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낫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이제 저와 루푸스 한방 치료를 하셨던 여성분들 중에도 루푸스가 이제 완치 수준, 임상적 관해 수준에 도달한 여성분들이 꽤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한방 치료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실제로 루푸스를 극복하신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방송계나 언론계, 음악계, 예술계, 이런 계통에서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 루푸스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분들 중에도 실제로 루푸스를 극복해서 유명하신 방송인도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외국 팝스타 중에서도 루푸스가 있는 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은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방치료를 통해서 또 나은 분들도 있고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 자가 관리나 생활요법, 식이요법으로 나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2013년도 이 방송에서도 루푸스 치료 사례를 여러 사례를 제가 소개를 또 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 루푸스가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이다 이런 거는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나은 분들이 이제 계시다라고 하니까요. 루푸스가 낫기 위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도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지는 않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각 개인마다 루푸스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음식 섭취, 식이요법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과 노력들을 통해서 루푸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루푸스를 극복하신 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 루푸스가 실제로 나은 분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나에게 맞는 적절한 방법들을 취사 선택해서 나에게 올바르게 적용해서 현명하게 하루하루 지내간다면은 나 역시 루푸스가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루푸스가 나은 사람들이 있고, 루푸스가 낫는 병이고, 나도 루푸스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목표가 설정이 된다면은 열심히 하루하루 치유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나을 수 있고 할 수 있다.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루푸스 여성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에 비해서 사실은 그 한방 치료를 조금 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원장님,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왜 네. 그럴까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방송 쭉 제가 했었고, 네. 이제 오늘 이 루푸스인데,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 한방 치료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발표를 하면은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발표를 하면은, 의아해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양방에서도 선생님들이, 한약을 먹으면 신장이 이제 나쁘다, 심장이 나빠진다, 그리고 간이 나빠진다, 그 다음에 한약을 먹으면 면역이 상승되기 때문에 면역을 조절해야 되는 루푸스에 나쁘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으로 루푸스 여성분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루푸스 여성분들에게 자꾸 교육이 되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루푸스 여성분들도 한방 치료를 기피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 과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지 그리고 또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근본적으로 궁금해지네요. 네. 실제로는 치료를 했을 때 사실 초기 중기까지 상태에서 쉽게 더 잘 치료가 되는 분들은 루푸스 여성분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해서. 그런데 치료가 더 쉬울 수 있는데 치료는 오히려 더 안 받으시고 오히려 치료가 더 어려운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이 오히려 더 한방 치료를 받는 상황인 거예요. 상당히
치료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초기 치료 시기를 좀 놓쳐서이기도 할까요, 그런 그러면? 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통증의 관점에서 일단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단 관절이 대단히 아파요. 막 쑤시면서 붓고 열나고, 통증이 아주 강한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양약을 복용하고 양방에서 치료를 하고 주사제를 맞더라도 관절의 그 통증이 안 가라앉는 경우가 많아요. 양약 복용하고 양방 치료를 다 했는데도 관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방 치료를 고려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양약을 복용하면서 통증이 없다가 류마티스 관절 여성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내성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작용이 생기고 내성이 생긴 시점이 되면 그건 더 아파집니다, 관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방 치료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아프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은 한방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시각적인 관점에서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은 관절이 이렇게 붓고 열나고 빨갛게 변하고 변하는 게 보여요. 관절이 변형되어 가는 게 보여요, 눈으로. 왜냐하면 뼈 관절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여요.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자신의 증상과 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 여성분들은 한방 치료를 좀 더 많이 고려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고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프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빨리 고려를 해보는데 그렇다면 이 루푸스 여성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루푸스 여성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나 중기까지의 루푸스는 치료를 한방으로 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훨씬 쉽게 치료되고 잘 낫는데 치료를 오히려 더 안 하시는 이제 이유인데요. 통증 측면에서 일단 먼저 보면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해서 루푸스는 어느 정도 상당히 진행이 돼야지 많이 아파져요. 아. 예, 중기 이후로 말기까지 가야지 통증이 강력하게 그때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더 세게 나타나요. 그 대신 루푸스는 초기나 중기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해서 통증 강도가 세지는 않아요. 물론 무릎이나 발목, 뭐 손목, 손가락 이렇게 아픈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나타나는 루푸스 증상도 있습니다만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해서는 가볍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혹 이제 섬유근통 증후군이나 근막통통 증후군 같이 강력한 근육, 인대 힘줄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프더라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 뼛속까지 나타나는 통증과는 조금 비교하기는 조금 가볍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루푸스 여성분들은 양약을 복용하면서 초기 중기까지는 그런 대로 극심한 통증 없이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방 치료를 덜 고려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시각적인 측면에서 한번 또 보면은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까 관절이 막 변하고 붓고 아파지다 보니까 눈으로 더 시각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한방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루푸스는 피부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내부 조직, 장기의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루푸스가 침범해서 신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단백뇨가 나온다. 눈으로 안 보여요. 눈으로는 소변의 거품만 보일 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 장기, 신장이 조금씩 손상이 되더라도 눈으로는 그래도 그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인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각성을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루푸스 증상 중에서 이제 밖에 잘 보이는 게 있거든요. 피부나 혈관, 피부의 발진이나 피부의 궤양, 그다음 피부의 염증, 레이노드 현상 같이 피부나 혈관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눈으로 이제 보이는데 아무래도 피부나 혈관은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뼈보다는 겉에 있는 조직이고 얇기 때문에 통증이 덜 아프고 덜 심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해서 루푸스는 초기, 중기에 덜 아프다. 예,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류마티스 관절염 같이 뼈가 변형되거나 손상되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루푸스는 내부 조직, 장기가 천천히 손상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볼 때도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해서 루푸스는 심각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루푸스 여성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한방 치료를 초기에, 중기에 잘 안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루푸스 병을 초기, 중기에 놓치는 건 사실은 더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도 이제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 분명히 한방 치료를 고려해서 원장님과 이제 그 치료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뭐가 이유가 있으실 텐데 네. 아무래도 그 루푸스 치료를 하시는 분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분들이 많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네. 루푸스 한방 치료를 하게 되는 여성분들의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요, 루푸스로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를 꾸준히 복용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신장의 염증이 강해지면서 단백뇨가 갑자기 증가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양약을 복용하면서 신장의 단백뇨가 나오지 않다가 어느 시점부터 단백뇨가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좀 비슷하죠? 류마티스 관절염도 양약을 복용하면서 어느 시점부터 약이 안 들으면서 관절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의 염증이 심해지면 이제 한방 치료하는 경우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루푸스로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 복용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단백뇨가 나타나면서 신장의 조직이 파괴되기 시작할 때 이런 분들은 이 시점에서는 양방에서 이 단백뇨를 잘 못 잡기 때문에 이제 한방으로 치료를 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 시기에서 양방에서 안 되는 이유가 면역억제나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똑같아요. 면역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이 안 듣기 때문에 단백뇨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 고열과 발진, 그다음에 피부 증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실을 들락날락 하시는 경우, 반복적으로 1년에 뭐 대여섯 번, 많으면 10번 이상 네. 입원했다가 퇴원했다를 반복하시는 경우인데, 이렇게 고열, 발진, 관절 통증으로 나타나는 루푸스 여성분들의 경우는요, 한방 치료를 받으러 오신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양약 복용만으로 이 반복되는 고열과 발진, 피부, 관절 통증이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꾸 재발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게 임시방편으로 치료하면 안 되겠구나,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다시 반복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한방 치료를 이런 경우에 받으러 오시게 되고요. 이제 세 번째 경우는요,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 항인 지질 항체 증후군이라고 몸 안에 어떤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는 겁니다. 이게 혈관을 막는 루푸스 증상인데, 이 항인 지질 항체 증후군 여성분들이 한방 치료를 받으러 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응고제를 처방하거든요, 양방에서는. 그리고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혈관을 막으면. 그러다 보니까 수술 외에 다른 예방이나 치료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한방 치료를 하러 오시는 건데, 한방 치료의 항인 지질 항체 증후군의 치료에 있어서 장점은 혈전이 생기는 원인을 제거한다. 그래서 혈전을 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근본 원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한방 치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방 치료가 우수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세 가지 경우로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그 루푸스도 증상이 좀 가벼울 때 더 쉽게 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병이 그런 것처럼요. 네. 루푸스 역시 초기에 만약에 한방 치료를 병행한다 이러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죠. 그 초기 중기에 루푸스를 치료할 경우에 네, 한방으로 네. 조금 더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잘 치료된다. 치료 과정도 쉽고, 그래서 어느 병이건 간에 초기, 중기, 가급적 말기에 이르기 전에 근본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루푸스의 가장 어떤 심각성은요, 초기, 중기까지는 겉으로 봐도 멀쩡하고 관절 변형도 없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해서 통증도 적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여요. 물론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얼굴이 좀 부어 있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루푸스는 초기나 중기일 때, 그러니까 가급적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루푸스의 그 마지막 단계로 가면은요, 생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루푸스의 마지막 모습을 안다면 그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일찍부터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초기, 중기에 정확히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그 한방 치료가 조금 신뢰감 있게 다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면서, 역시 한방 치료를 같이 병행하신다면 조금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루푸스 한방 치료에 대한 이제 신뢰가 이제 생겨야 되는데, 결국 검사 결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예, 결과라는 것은 혈액 검사, 그다음에 루푸스 활성도 검사, 신장 기능 검사, 소변 검사 이런 루푸스와 관련된 병원 검사 기록들이죠. 루푸스와 관련된 이제 검사 기록들이 한방 치료 후에 호전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겠죠. 예, 검사 결과가 한방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좋아지느냐 실제로 이게 중요한데 네네. 이런 신장 기능 검사나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루푸스 활성도 검사, 면역 보채 검사 이런 루푸스 관련 수치 검사들이 양방 의사 선생님들이나 한방 의사 선생님들이나 양한방 어떤 의사,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의사가 보더라도 공통된 기준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있어요. 이 결과들은요. 그렇다 보니까 한방 치료의 효용성은 검사 결과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검사 결과 후에 이런 호전 변화가 나타나는지 신장 기능의 회복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실제로 한방 치료한 다음에 루푸스 여성 환자분들의 검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은 변화가 나타났는지 이 부분이 진짜로 궁금하네요. 네, 네. 그 루푸스 여성분들 실제로 한방 치료를 해보면요, 네. 루푸스 증상이 호전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루푸스 활성도 등이 검사 결과상으로 좋아진 것을 결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각종 루푸스 관련 수치들이 양방의 치료에 좋아지지 않다가 비정상 범위에 있다가 단백뇨가 나오다가 한방 치료를 받은 후에 정상 범위로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루푸스 활성도가 정상이 되거나 단백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거나 신장 기능 검사가 정상 수치가 되거나 네. 면역 보채 수치가 정상으로 되거나 이렇게 한방 치료 후에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신장 기능 검사는 한방 치료를 받으면서 루푸스 여성분들이 양방에 가서 확인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네. 한방 치료에 좋아진 검사 결과는 양방, 한방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라도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의료진이라도 판단할 수가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처럼 한방 치료를 통해서 검사 결과가 좋아진다면은 루푸스 한방 치료가 가진 효과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그 한방 치료를 통해서 이제 루푸스 환자분들이 분명히 나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네. 왜 이 한방 치료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조금 알려지지 않은 것일까에 대한 의문도 갖게 되네요. 네, 그거는 이제 그동안 한방 치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객관적인 네.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동안은 한의원에서 이제 한의사가 루푸스 여성분을 이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 나은 사례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루푸스 증상이 어려웠어도 그분이 나으면은 그분 사례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한의사와 한 명의 루푸스 여성분이 나은 사례로 그냥 거기서 묻혀버리다 보니까 알려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방 치료로 루푸스가 나으신 여성분들은 학계에 알릴 수가 없었고 객관적으로 공표된 적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의사 한 명의 개인 경우로 끝나지 않고 한방 치료 후에 검사 결과가 좋아진 것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사 결과와 함께 공표를 한다면은 앞으로 점점 한방 치료의 루푸스 효과가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고 환자분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양방의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검사 결과를 한방 치료 후에 좋아진 검사 결과를 확보를 하신다면은 네네. 한방 치료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더 많은 이제 신뢰와 그 어떤 그 또 치료를 많이 이루어 가시겠지만 네. 그 루푸스 한방 치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조금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러면 네. 여기 이제 루푸스 여성 환자분 이제 차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1년간의 검사 기록하고 네. 소변 검사 기록, 신장 검사 기록, 루푸스 활성도 수치 이렇게 다 검사 기록 가지고 나왔는데 네네.
31세 루푸스 여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2013년 8월에 처음 이제 한의원을 내원하셨고, 31세 이 루푸스 여성분이 저를 이제 찾아오신 이유는 양방 치료를 받으면서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는데도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하러 오신 것입니다. 네. 예. 어쨌든 뭐 이렇게 한방 치료를 통해서 실제로 나았고 이런 자료들이 계속해서 이제 학계에 제출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한방 치료를 통해서 루푸스를 완치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